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벨 2부 힘차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바로 공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뭐 바야흐로 공모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도 나도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공모주 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공모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도 일단은 공모주 청약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따상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이 따상을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한 20년 전에 네. 그 이제 코스닥 막 그때 한창 오를 때 그때 이제 저는 그 여기 뭐 서초동에서 지점장 할 때인데 그때 네. 저는 이제 배우 사태 막느라고 아. 이쪽 신경을 못 썼는데 아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후배가 있었냐면 이제 그때 펀드 매니저를 했던 후배인데 네. 이제 그 부부가 밤새도록 그 공모주 청약을 쓴 거예요. 그 뭐냐면은 네. 그 다른 사람 이름 뭐 친척 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하루에 네. 뭐 그 청약할 때마다 그 70장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자문사를 차렸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운영사 사장이에요. 와. 그만큼 이제 그 공모주에 이제 그때 이제 워낙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일단 뭐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청약은 해서 왜냐하면 지금 봐서 뭐 작년이나 올해 봐서 그렇게 손해 본 종목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겠죠. 때는 네. 일단은 뭐 그 청약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상장되고 나서 사는 거는 이제 저는 말리고 싶고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청약은 지금 뭐 어떤 과열이라 생각이 된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워낙 뭐 이런 분위기 자체 봐서는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 밖에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2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20초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장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상승장으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단 3분 만에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계속해서 0.44%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26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9% 내림세 보여주면서 949.33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923억 원, 외국인이 2,200억 원대 지금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매수세를 조금 늘렸습니다. 3,028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이 3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전보다 좀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1,000억 원대 현재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1,4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아까는 빨간불을 켰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9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36%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138,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네이버 1.62% 시세 내주면서 39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49% 시세 크게 밀리면서 80만 1,000원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4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2만 8,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 SDI 현재 2.87% 크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4만 2,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0.61% 내림세 보여주면서 현재 48만 9,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함께 0.17% 약보합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21% 내려오면서 146,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알테오젠만 0.13%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156,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도 계속해서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1.12%, 펄어비스도 1.22%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즈 현재 53,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CJ는 2%대 밀려가면서 129,8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엘코브로비엠도 현재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6,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 SK머티리얼즈도 0.5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각각 0.76%, 0.95% 내림세 보여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93,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TX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STX 중공업이 수소 연료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 부문을 따로 분할을 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관련해서 STX 중공업 현재 26.45% 급등세 보여주면서 4,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TX 엔진도 함께 17%대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8,38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 STX도 함께 거의 20%에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6,71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빗썸에 대한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GA가 지금 2.17% 상승하면서 99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반면에 SGA 솔루션즈는 살짝 잃어가고 있습니다. M게임이 5%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6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JC연 시스템도 지금 0.8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오후에 또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이 거의 이제 하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옵션에 있어서도 이제 하락으로 베팅하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우리 증시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또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품주까지 같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을 이끄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제 반도체 이쪽도 어떤 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아직 장이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공모주 청약으로도 몰리다 보니까 뭐 이쪽에 어떤 그 수급에 있어서 약간 이제 공모주 쪽으로 자금 이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거 계기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텐데 현재는 뭐 우리 돌아가는 어떤 정치나 경제 상황 자체가 좀 주식을 할 만한 어떤 요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떤 박스권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도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은 계속 일단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연기금이
한동안 3일 동안 순매수 보이다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순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6일 날 이제 기금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아마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떤 신문사 언론을 보더라도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디는 이제 뭐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어떤 네. 데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비중을 뭐 줄이든 뭐 늘리든 일단은 아마 그런 자체가 안건으로 들어간 거 봐서는 뭔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0.1%라도 올리면은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기금들이 만약에 거기서 들어온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그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의 이번에 어떤 그런 결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한 10시 한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금 상황에서 핵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뭐 STX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치인 관련주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OLED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이제 그 관세에 있어서 그 덤핑 관세에서 약간 그 비율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가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역시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어떤 오늘은 약간 보면은 이제 부품주들이 자동차든 뭐 여러 가지 반도체든 부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매월, 매일,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항상 찾아뵙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 굉장히 네네.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3월 15일 보겠습니다. 일단은 특징 세타는 이제 미증시 상장 탐해가지고 이제 우리 쿠팡에서 뭐 마켓컬리, 네. 야놀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징 세타가 되겠는데 일단은 야놀자 관련해서 이제 창투사들에서 아주 아이비트자, 그다음에 S바이 인베스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이제 흥국 FMB, 그다음에 KC피드, DSC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관련주는 이제 또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다음에 HNG, KIC, 에이프로젠 제약인데 이런 어떤 미증시 테마가 일단 형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래프톤 IPO 해가지고 대성창투, TS 인베스트먼트, 넵튠했는데 역시 이제 창투사들은 자기네 어떤 투자한 종목이 하나만 히트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보면은 창투사들도 이제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만 대박이 나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이 나니까 네. 아마 창투사들이 이제 어떤 거 각광을 받는 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장외 시장 지금 뭐 워낙 그 IPO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제 창투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창투사들이 이런 계속 대여가 아니더라도 계속 공모주에 있어서 흥행에 성공하면은 아마 주가 흐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히토류. 히토리가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이제 호주의 ASM이 청주시하고 이제 히토류 생산시설 설립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이번에 뭐 회의를 했지만 어떤 결론은 이제 뭐 당연히 없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올랐는데 일단은 동국 RNS하고 유니언 그래서 네. 기존의 히토류 종목들은 좀 많이 못 올랐지만 이번에 이제 동국 RNS하고 유니언 이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는 이제 뭐 오세훈, 윤석열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제 진양 산업이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즈미디어, 아이크래프트, 컴퍼니 K, 신원종합개발, 진도라 아직 지금 뭐 정치인 테마주도 계속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서 이제 순환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또 어떤 종목이 또 다음에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제
오세영 관련주는 쉬운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는데 아마 네. 이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후보가 만약에 누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아마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타임은 어떻게 잘 잡느냐 그렇겠죠. 이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KC피드는 뭐냐면 이제 응심용자여가지고 시총이 600억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사료 계란 사업 해가지고 이제 네. 계란을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인데 이제 마켓컬리가 어떻게 돼요? 나스닥 상장 추진하면서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올랐는데 결국에 네. 이제 계란 유통 사업을 하는 종목이야지 이제 KC피드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예주 IBT 투자해가지고 역시 이제 뭐 마켓컬리, 뭐 크래프톤, 야놀자인데 어쨌든 간에 야놀자하고 크래프톤이 부각이 되면서 아주 IB 투자들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창투사인 뭐 대성 창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 RN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속주고 시총이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제 내화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지만 중독점을 깨자 히토류 부각되면서 일단은 우리 호주 ASM 해가지고 어떤 생산 시설을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이날 이제 그 상한가에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KD는 이제 건설주인데요. 시총이 얼마 안 돼요. 200억대로 뭐 동전주인데 네. 일단은 이제 상장 적격성 제외 결정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일단은 이제 개별 등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감자가 진행되고 이제 투자 한기 종목이니까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또 언제 한번 또 급락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양산업은 이제 오늘도 오르지만 역시 이제 화학주예요. 시총은 이제 800억대인데 이제 폴리우레탄 폼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 우레탄 폼이 보면 이제 단열재여가지고 네. 우리 뭐 집 지을 때나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어떤 화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뭐 새로운 어떤 소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전에만 하더라도 일단은 우레탄이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소재였는데 지금 이제 좀 사양 산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일단은 오세영 관련주해 가지고 2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유니온은 마찬가지로 이제 히토류 관련주.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면 동국 RNS가 나오기 전에 항상 히토리 하면 뭐 유니온 머터리얼스, 뭐 네. 티플렉스, 뭐 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히토류도 계속 언젠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뭐 계속 화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분명히,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히토류 관련주는 그때마다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뭐 창투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AD 칩스 이거는 이제 기계주인데 이제 시총이 800억대에서 펠리스와 이제 냉동 냉장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칩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에 대한 어떤 부각이 되면서 AD 칩스도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 H엔진은 이제 우리 이제 나스닥 해외 상장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그룹주가 일단은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거의 일환으로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한 종목 이제 KCPD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예요. 근데 향후에 이제 계속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농가의 축산물, 계란 구입, 그다음에 이제 액란 제조 판매까지 사업 영역을 이때 확장을 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 토플러스, 한돈에 IM에그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식품사업부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정품 계란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액상 계란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료 생산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도입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FIS사와 일단은 기술 제휴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CRM 도입으로 일단은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승 이유는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 이제 올랐는데 이제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지난해 1,000억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시리즈 뭐 A, B, C, D가 있는데 뭐 제가 D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시리즈 D 투자에는 기존 투자처에는 뭐 글로벌 벤처 캐피탈,
뭐 세카이어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캐피탈 등 국내 주요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마켓컬리 지분 2.4%를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게 상장될 때는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아마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대표가 이제 김소라 대표인데 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11일 날 이제 어떤 기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연내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는 이제 처음으로 그 새벽 배송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네. 이거를 모방해서 뭐 여기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초로 새벽 신속 배송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샛별 배송으로 불리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죠. 네. 아마 제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기존의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새벽 좀 배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에서도 혹시 좀 큰 회사에 대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워낙 이제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이제 시총은 718억이고요. 매출액은 650억, 영업이익은 14억. 퍼가 좀 높아요. 34.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우리 KCP가 그래도 코스닥을 비교를 할 때는 그래도 아직은 높은 건 아니고. 네. 높은 건 아니에요. 전체로 봐서는 낮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OE도 2.2%. 그래서 ROE가 보통 이제 그 5%에서 1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밑묻히는 거고. 그다음에 KCP가 이제 15일 날 상한가 기록할 때는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들어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이제 2,500원 하던 주가가 거의 뭐 와. 며칠 만에 더블이 됐죠. 그러네요. 더블이 돼서 지금 하는데 4,000원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주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서 처음에 상한가 칠 때 만약에 살 수가 있다는 무리지만 첫 상할 때는 또 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막 맞아요. 상한가 자격이 네. 쌓일 때. 그래서 뭐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틀째 상한가 칠 때 들어가면 이제 물리면 지금 5,100원에서 4,100원이니까 1,000원이 빠니까 20% 30% 금방이거든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런 거 한 두 번 당하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고수들은 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네. 뭐 이런 기법을 또 터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도 마켓컬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셨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쿠팡 상장과 더불어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찾았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흥국 FM부는 이제 병마다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네. 병마다 다 흥국 FM부가 다 그렇군요. 들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6일 날 와서는 이때는 이제 러시아 백신 및 국내 치료제 재부각되면서 이제 보험주들이 올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EU 접종 중단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인데 그래가지고 바이넥스, 셀마테라프릭스, 이트론, 그다음에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 이제 어떤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올랐는데 네. 사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하지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아까도 우리 뭐 일부 얘기했지만 혈전 문제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으로 해서 혹시 또 주가들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디지털 화폐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주 로이지시스하고 KCT가 일단은 또 특징 섹터로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캐나다 회사의 어떤 5G 통신 장비를 단독 공급하겠다 가지고 관련 종목들 기가레인하고 HFR이 일단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 아주 또 종목이 또 바뀌었죠. 네, 이날은 그러네요. 급동류와 네오오토, 컴퍼니 K, 기신전기. 저도 이제 하도 종목이 말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뭐 진짜 옛날에 정말 다 관련이 있는지도 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이런 거 이제 테마주 찾는 사람들은 일단 사업 보고서 보면 이제 임원들 그 내역이 쭉 나오니까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관계되는 어떤 뭐 뭐라도 찾으면. 충청자라든가 네. 뭐 서울대라든가 뭐 고등학교는 이제 어딘지 충안고등학교 네. 충안고등학교 이제
그 바둑을 잘하는 회사예요. 바둑 그 우리 네. 이창호 기사부터 이제 바둑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충안고 사단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충안고 인맥 어떤 테마주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지율이 꽤 높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세훈 정치 테마 오세훈 되네요. 정치 테마 이제 진양인데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진양 사업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진양 산업. 네. 그다음에 이제 증자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상 증자가 유유제야. 그다음에 영업이익 개선은 이제 미연 SC. 그다음에 루트로닉에서 4분기 실적 호조했는데 이런 어떤 뭐 실적에 대해 루트로닉이 또 올랐다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오오토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시총이 500억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만지기가 좋잖아요. 움직이기는 무겁지 좋죠. 않으니까 네. 아마 이런 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개미들은. 그다음에 이제 극동유화는 이제 석유 관련주 네. 뭐 옛날에 한 유명한 종목인데 윤활유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LPG라든가 아스팔트 사업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에 사회이사로 이제 선임된 사람이 아마 전에 어떤 그 뭡니까 이제 변호사인데 아마 윤석열 관련주 뭐 최측근이라 뭐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극동유화는 제가 좀 이따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퍼니 K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창업 투자하는데 이제 시총이 1,800억대에서 리드북스 등 또 해외 상장 이슈에 따른 이제 창투사 관련주인데 일단은 역시 이 종목도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로 또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지시스는 아까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금융 관련주인데 시총이 1,100억대. 지금 보면 이제 인도발 가상화폐 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주말에 좀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가상화폐를 뭐 제로로 하자는 뭐 이런 또 이슈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 가짜 뉴스 같은데 네. 제로로 만들려. 왜냐면 워낙 이쪽에 이제 뭐 자금 세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이쪽이 워낙 시장이 커지니까 아마 미국이나 중국도 아마 이제 이거를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뭐 펀드도 계속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연 SC 이제 화학주 이제 시총이 꽤 커요. 8,500억인데 그러네요. 일단은 이제 재료가 노출이 안 됐어요. 일단 개별 등락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바이넥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네, 여러 번 그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검토 소식인데 어쨌든 이날 22%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 기업은 뭐 다른 건 없지만 일단 오세영 관련주로 추정이 되는데 옛날에 이제 과거에 뭐 서해 비단 100개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원래 이제 아라뱃길은 있죠. 네. 거기 뭐 김포에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능 기업부터 건설주 해 가지고 또 오세영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유제약은 이제 무상증자 발표를 함으로써 또 20%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루트로닉은 이제 의료기기 사업인데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이 또 20%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일단은 뭐 우리 금융 플랫폼 관련주죠. 그래서 월 충전액이 일단 100억 원을 돌파를 했다. 그래가지고 16.9%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또 오른 종목들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극동 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감소했는데 또 최근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회사 기원은 이제 79년에 설립이 됐고 91년부터 거래소에서 일단은 매매가 개시됐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아까 석유 및 석유로 제품 정제, 생산, 판매, 임가공, 무역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원료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동사는 산업, 기계용의 어떤 윤활유 생산 등으로 일단은 고급 특수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경기의 어떤 변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변호사가 사회이사 뭐 신규 선임이 됐다는데 이 회사는 보시면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2대 주주가 돼서 최근에 네. 11.6%를 인수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LK 파트너스로부터 현물 분배 방식으로 일단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LK 파트너스가 투자자들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서 아마 직접 어떤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LK 파트너스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이제 모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PF 운용사는 이제 2018년에 이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제 이번에 팔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그 우리 사모펀드 이런 그 운용사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기간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행위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보면은 성공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극동유화 자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 보면은 시총이 1,679억인데 매출액이 7,956억, 영업이익이 167억인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퍼가 8.37이에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화학업종 네.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유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16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투시는 팔았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타 법인이 좀 팔았는데 일단은 상한가 칠 이유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들어와서. 3,500원대 박스권 돌파하면서 5,7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리고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상승세를 따라서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딱 갔는데 네. 내가 딱 사자마자 갑자기 매도로 전환된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근데 끔찍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이제 하라 그러면 거의 이제 40%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네. 그리고 이제 신용으로 만약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깡통이죠. 이게 2.5배로 사면은 40%면 깡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깡통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테마주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손들은 이런 테마주를 안 하고 이제 주로 우량주를 하는데 이제 우량주는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지지부진하고 뭐 움직이죠. 네. 지금 삼성전자도 뭐 9만 원대 갔다 지금 8만 원대 하니까는 전부 다 1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태니까 그렇죠. 이제 멘붕이 오겠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10%는 다행이네요, 그나마도. 그렇죠. 10%는 다행이죠. 네, 항상 손절 구간을 좀 정해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기법인데 네. 이제 뭐 어떤 그 수익률을 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도 돼요. 네, 내가 이제 뭐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뭐 해서 5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내가 월급의 뭐 20% 100만 원까지는 이 종목에서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정하면은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그만큼 안 쓰고 네. 마니까. 근데 그거를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 보면 막 열받고 이런 거면은 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안 하시는 게 여러 낫죠. 가지 네. 안 하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릇이에요. 손절을 내가 크게 네. 생각할 수 있으면 저 그릇이 큰 거고 네, 손절이 작으면 그만큼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릇이 큰 사람이 크게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 만 원에 막 거기서 매달리면은 실제로 5만 원 벌면은 그냥 팔고 싶어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크게 손실을 감내하는 사람은 수익도 크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뭐가 좋거나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금을 작게 하는 사람은 이제 단타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고 이제 수익금을 크게 하는 사람도 좀 이제 롱런, 이제 네. 롱타임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7일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나파벨타 관련주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됐죠. 네,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은 바로 빠졌지만 어쨌든 이 경보제와 종무당 바이오, 종무당 그다음에 종무당 홀딩스까지는 같은 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BC 월드 제약하고 이제 국전약품까지 네,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곡물가 급등세 뭐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사료 가격 인상 기대감이 돼서 우성사료, 현대사료, 팜스토리에서 우성사료를 제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원전 사업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 가지고 이제 에너토크, 오르비텍, 우리로 해가지고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뭐 또 모멘텀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좀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조금 상승을 한 날이 이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이제 한국 맥널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부각 속에 일단은 이제 이베이의 베스트 파트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우성사료도 이제 사료주 중에 시총이 1,400억대라 아주 배합사료 사업인데 일단 뭐 곡물가 급등세가지고 이제 사료 관련 이제 순환매를 했죠. 그래서 뭐 사료주도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현대사료, 뭐 신촌사료 뭐 있는데 옛날에 이제
신촌 사료가 이제 반기문 테마주여가지고 한참 오른 적이 있는데 아, 네. 그때 이제 출마 불출해가지고 거의 뭐 그때 아마 반기문 반대로. 관련주들이 반토막 더 빠졌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손해들 엄청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겠네요. 욕 바가지 넘어갔는데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IG는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인데 이 회사는 이제 눈약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mRNA 백신 플랫폼 했는데 사실 이런 mRNA 백신 자체로도 좀 성능이 좋은 거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들이 이런 계절인데 어쨌든 간에 네. 늦게 나온 것들은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건데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더나 화이자에 가려가지고 사실 이제 후발 주자들은 좀 부각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IG는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랩스는 이제 섬유주예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이제 IPO 한다 해가지고 이제 부각되면서 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메타랩스는 그러게요. 알겠습니까? 네. 시총이 또 1,000억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CKH는 이제 뭡니까? 이제 건기식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아마 재료가 좀 미노출됐어요. 아마 개별 등락으로 보는데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제요. 네. 시총이 400억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500억 이하 종목들은 사실 관심도 없는 종목인데 일단은 네. 뭐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제가 여기 언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마음대로 뭐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 또 좀 전에 메타랩스 보니까 요즘에 데이팅 앱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제가 볼 아직은 때는 새로운 앱은 어차피 그게 대박이 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항상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보제약, 종무당 바이오, 국정약품은 이제 뭐 나파벨타 관련주고, 그다음에 솔본이 이제 그 키네마스터의 네.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각 얘기 나왔다가 다시 이제 주춤했는데 아마 이제 솔본이에서 20% 올랐고, 그다음에 네.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 가지고 네, 매출 주 게임주죠. 확보인데 오늘 아마 데브시도 엄청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KTV 투자한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종목이 일단은 네. 데브 시스터즈. 아니 전문가님이 여기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요. 네. 이렇게 1, 2주 지나면 또 계속 올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네. 지지난주였습니다. 동국 RNS였나요? 아. 네, 그거를 이렇게 추천이라기보다도 이제 종목 순위에 담아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가요?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보통 전문가님들이. 예, 예. 근데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지켜봤더니 아. 완전히 막 수직 우상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까? 그때 살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뭐 네. 결과론이라 뭐 그렇고요. 네, 근데 그다음에 종목을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합사료.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이 회사는 이제 사료 일단 곡물가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네. 오른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도 이제 뭐 글로벌 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에 또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인데 일단은 옥수수 가격이 붓살당 304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이제 약 30% 가량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네. 소맥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두박은 22%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 식품부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곡물 소비량이 약 2천만 톤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1,400만 톤을 수입을 굉장히 한답니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네요.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단 국내 축산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재고의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아마 이런 이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그러면 줄었다는데 저는 이제 이 공매도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공매도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또 공매도가 또 허용을 하고 있는지 일부 저는 어. 그걸 한번 좀 주말이라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한번 그거는 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공매도 또 은근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보면은 퍼가 16.09에서 약간 그래도 이런 코스피 음식료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일단은 10은 넘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퍼를 왜 얘기하면 거꾸로 계산하면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네. 1 나누기 16 하면은 약 한 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6%라는 거예요. 아. 퍼를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아니면 네. 이제 쉽게 16이라는 건 이제 계산이 우리가 되네요. 어떤 그 16년을 일단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지만 이제 뭐 회수 기간을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하여튼 뭐 기대 수익률이 이제 6%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성사료도 이제 상한가 기록한 날 보면은
개인들이 올린 거죠. 특별한 네, 이슈가 그러네요. 없어요. 수급에 있어서는. 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종목이고. 차트도 뭐 3,500원에서 4,800원 갔다가 이렇게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8일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자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네. 신규 상장주야즈 SK 바이오사이언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사이버원, 그다음 윤석열 테마에서 오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바이오다인을 제가 더 집중적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증자는 뭐 글로벌 모나리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잘 아시는 거고, 대원화성은 이제 아이오닉 5의 네. 친환경 시트. 지난번에 이제 아. 두올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위에서도 뭐 친환경 시트 해가지고 이제 대원화성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두올하고 경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투자자는 이제 창투사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 해가지고 네.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우리 뭡니까 가상화폐 관련주 가지고 그렇죠.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트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신규 상장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S&T는 이제 게임주인데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21%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다인도 이제 일단은 신규 상장주 되겠고요. 아이온소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일단 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반도체 소재인 어떤 커프 대체제를 이제 아이콘이 개발했는데 포커스링 시장에 진출이 부각이 되면서 아이온스가 18% 올랐고요. 이제 글로벌은 이제 어떤 그린 에너지 사업에서 올랐고요. 근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넥스턴을 인수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게임주인데 지주회사인데 자회사가 네오플라의 블록체인 사업이 호실적 해가지고 이제 클레이톤 코인, 그다음에 이제 팀원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케미칼 주식회사의 VX 사업 부문을 물적 분야로 설립된 회사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의 스카이 조스트를 2017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 네. 점유율의 약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생산 판매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서 스카이셀 풀로 4가 스카이 조스터, 스카이 바리셀라 등 상품을 네.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에 가지고 주요 공급자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글로벌 백신 업체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동 컨소시엄인 코박스의 백신 개발 및 생산 사업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업체로 도약할 계획을 마련했는데 일단은 이제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4천만 도제의 공급을 직접 할 예정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네.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허가 이후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상인데 공모 주주 비중이 최대 주주가 68%, 우리 사주가 7%, 공모 주주가 24%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SK 바이오언스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상당히 올랐다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 중에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성공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 같은데 그럼 백신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이제 걸리겠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주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한번 탁 오르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어느 제가 정도죠? 이제 통계를 보니까는 도청 이제 그런 그 신규 상장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상장되면서 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은 공모가 이하라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PD님이 맞추셨어요. 좀 전에 막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6개월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자체 개발 중에 이제 어떤 이런 그 품목들이 있는데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 중이고 올 3분기 이후에 3분기에 3상을 예정이니까 아마 그때까지 글쎄 6개월 딱 맞네요 시간이. 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 시장은 연간 10조 원 이상의 어떤 글로벌 시장이 존재할 거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또 매출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주가 흐름은 과연 네. 백신 개발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또 폐렴 구금 백신도 일단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장이 약 7조 원,
화이자가 거의 80% 확보를 하는데 이걸 개발되면 또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어떤 차세대 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2025년에 일단 동사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또 지금 될 것 같은데 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임상 스케줄이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연간 백신 시장이 이제 2026년까지 계속 늘어난 걸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예측인데요.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면역 상처가 생긴다면은 아마 이것까지 갈지는 네. 아마 미지수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렴 구금 백신 개발형이 굉장히 SK 바이오언스가 또 차세대 생각하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같이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폐렴 백신 시장은 계속 늘어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겠죠? 이제 네. 확실하게 우리가 가중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네. 출신 뭐 연기금은 샀지만 이거 뭐 개인들이 이렇게 사가지고는 기간에 외국인들이 올려줄 이유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9일 날이 이제 제약 바이오다인 뭐 CBDC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참여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현대상사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다인, 그다음에 릭스솔루션, KCT,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코이즈 뭐 우리 이재명 관련주고요. 네. 그다음에 KCT 얘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그렇죠. 해성산업은 일단은 뭐 한국제지가 흡사합병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양전기 자회사 편입해야지 그런 이슈로 올랐고요. 성화는 이제 계속 뭐 올랐다 빠졌다 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크리스 FNC는 골페어 사업인데 재료가 노출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다인이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 회사는 네.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자궁 경부암 등의 진단을 위한 액상 세포 검사 진단 기기 및 진단 시약을 판매하고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바이오테크 LBC 시장에 진출 기술로 채택이 됐는데 일단은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LBC 진단 시약 키트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가려가지고 신규 상장하면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상위권 글로벌 빅파마 장기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 호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 첫날은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네.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아마 바이오다인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많이 그러네요. 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있어요. 어허. 상장 당시에 주목을 계속. 못 받다가 네. 이제 이후에. 나중에 이제 SK 바이오언스가 이제 그 관심성에서 멀어지니까 또 이런 종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벨 2부 함께해 주신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